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대형광통신 어제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항이동 평균선에서 돌파를 기다렸는데, 그러니까 돌파가 안 나오니까 아주 빠르게 지금 마이너스 15% 급락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오늘도 장중에 무려 마이너스 8%까지 상당히 급하게 하락을 만들어 버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수주님들 정말 걱정이 많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만들어진 캔들 봉을 보면 또 어때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장중에 아랫꼬리를 길게 달고 양봉으로 전환을 해버리더라는 거죠. 변동성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대응을 하기가 무척이나 지금 까다로운 시장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 대한강통신 여러분들한테 뭐라 말씀드렸죠? 바닥권에서 사거래를 이제 횡보를 하기 때문에 연속적인 지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구간에서 하방 경직을 보여주고 이제 전환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비중을 실는 구간은 결정적인 이 11이동 평균선 지금 머리 위에서 계속 누르고 있죠. 이걸 이제 저항을 완벽하게 돌파를 하는 순간이다라고 거듭 강조를 해드렸죠. 자, 그러니까 결국 돌파가 안 나오니까 지금 정직하게 저항을 맞고 그리고 지금 급락이 나오는 거예요. 자, 제가 보는 분봉에도 명확하게 나오죠. 돌파가 안 나오고 다음날부터 시가 이탈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정말 좋은 가격 지지를 예상하고 이 저점 구간에서 매수를 하더라도 현재 같이 그러니까 위로 뚫어줘야 될 자리에서 돌파가 나오지 않으면 그때는 우린 미련 없이 또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뭐 어디서 이제 지지가 될 거다라는 예측성 거래도 있고 물론 예측도 중요하지만 결국 내 계좌를 지키는 건 뭐 첫 번째도 대응이고 두 번째도 대응이에요, 여러분들. 핵심은 내가 안전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가격대에 진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즉시 뭐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이야기를 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빠르게 또 수익이 나와줬지만 저항대를 돌파 못하는 그 흐름을 확인을 하고 이 수익을 다 포기를 한 채 미련 없이 다 손실 없이 단가 라인에서 정리를 했어요. 솔직히 저도 사람인지라 이 수익을 토해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저항에 대한 돌파가 안 나오니까 리스크를 관리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리스크 관리를 하라고 다 신호를 보내드렸죠. 그리고 제가 이 대한강통신에서 노리는 거는 뭐 1, 2% 먹자고 덤비는 그 스캘핑, 그러니까 짧은 스캘핑 매매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앞전의 파동도 계속적으로 먹어왔을 때 이게 몇 프로짜리 상승입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저항대를 돌파하는, 그러니까 완벽하게 돌파를 하는 그 추세를 먹으려고 지금 하는 거지 스캘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추세가 열리는 돌파 타점 우리가 조금 더 차분하게 좀 기다려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장중에 아침에 엄청 급락으로 겁을 주더니 그 뒤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기습적으로 지금 양봉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장기이동 평균선의 일시적인 이탈만 주고 지금 회복을 한 상태죠. 지금 이 오늘의 캔들 상당히 기술적으로 의미가 있는 움직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발생한 이 힘의 뒤의 양봉 전환 캔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대한광통신을 어떤 관점과 대응 기준을 보고 지켜봐야 되는지 오늘 시간에도 아주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해 주시고요.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보유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면 저도 앞으로 꾸준하게 이 대한강통신 대응 전략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대한강통신은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여전히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파동으로 말씀드린 대로 전형적인 하락 3차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고점 대비 현재 가격을 보면 반토막 이상 나 있는 자리잖아요. 우리가 고가 대비 보통 50%에서 60% 수준까지 빠지게 되면 기술적으로 낙폭과대라고 부르는데 여전히 대한강통신은 낙폭과대 영역이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 진짜 바닥을 다지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지. 현재 구간은 역시 매수로 대응하는 건 맞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지금 아주 중요한 특징을 한 가지 더 찾아보면 지금 이 그 하락 파동 속에서 명확한 하나의 패턴을 그리면서 현재 내려오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전형적인 하락 쇠기형의 패턴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죠.
자, 이 하락세기형 패턴의 특징이 뭐냐 하면 처음 이제 추세가 꺾이는 반등이 나올 때는 상당히 강하게 들어옵니다. 하지만 하락이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면 될수록 이 반등에 대한 힘은 상당히 약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다 이 패턴의 마지막 끝자락에 즉 극점 구간에 도달을 하게 되면 시장의 거래량도 아주 씨가 말라버려요. 거래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 극점의 자리에서는 지금과 같은 변동성도 상당히 거칠게 확대가 되죠. 근데 그 극점 자리에서 어떤 이 결정적인 특징이 나온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호재성 재료를 동반을 하면서 거래량을 싣고 한 방에 추세를 전환을 시키는 대전환의 신호가 발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장중에 지금 이동평균선에 대한 돌파를 완벽하게 하진 못했지만 이 공포감 역시 투매가 쏟아진다고 해서 우리가 무서워서 손절을 하거나 도망을 가야 하느냐? 그건 절대 아니란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 다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신호를 보내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락세기형의 마지막 극점 자리에 완전하게 진입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오늘 주가가 아랫꼬리를 시원하게 달아줬는데 그런데 결국 주가가 돌파를 하려고 하면 어떤 흐름이 나와줘야 됩니까? 결국 제가 또 이야기를 했던 머리 위를 짓누르는 이동평균선에 대한 돌파는 확실히 나와줘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현재 관점에서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을 보더라도 자, 일단 투매를 우리가 한번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맥점 분봉에 대한 돌파는 안 나온 거예요. 자, 이번 역시도 이때와 같은 맞물리는 자리죠. 맞물리는 자리. 그러니까 변곡점에는 현재 도달을 한 겁니다. 그럼 대형점은 같다라는 거죠. 시가부터 빠르게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오면 그건 우리가 비중을 확대하는 자리가 될 건데 똑같이 저항을 받고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되면 이 라인에서는 대응을 할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자, 주식은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한 하나의 이 기준, 저는 지금 세기형에서 매수를 이야기하고 돌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앞뒤의 각본을 정확히 짜두고 그리고 정확한 이 대응을 해야지 내 계좌를 안전하게 지키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저는 이번 자리만큼은 이 돌파에 대한 확률이 지금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막판에 끌어올려주는 이 전환의 흐름은 기술적으로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이 의미를 품고 있는데 지금 대한강통신도 문제지만 지금 이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대한강통신만 현재 악재가 나와서 고가 대비 50% 60% 이렇게 빠진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주식시장의 전체적인 환경이 똑같다라는 거죠. 코스닥 시장도 하락 파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대한강통신도 하락 파동이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이 대한강통신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코스닥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똑같은 이 반토막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이 지독한 하락에 대한 대전환점은 언제 찾아오냐?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하죠. 그 전환점은 이 시장의 반등점과 맞물리는 위치에서 같이 이 전환이 진행이 된다는 거죠. 시장의 돈이 돌고 돌아야 매수 심리가 살아나면서 비로소 그 자금들이 종목 안으로도 자연스럽게 유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이 대한강통신 지금 수렴 이후에 극점에서 이제 강력한 이 전환의 시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포들의 뒷배경이 되는 이 우리나라 이 지수 차트도 제가 한번 자세하게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 구간도 한번 시장 체크를 해보면 이거 정말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매번 이제 코스닥은 시장에서 이제 조정이라는 걸 맞이하면 보시다시피 지금도 어때요?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 하락이 나오죠. 마찬가지예요. 계속 하락이 나오면 이런 지그재그성의 하락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항상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10년 동안의 조정파에 대한 형태잖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20년도는 특수한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 때문에 아래쪽으로 이제 깊게 투매가 떨어졌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V자 반등의 형태가 나온 건데 지금 이 진행되는 하락은 이제 각도는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지만 어떤 그림과 이제 비슷하냐면 이 하락과 상당히 형태는 다르지만 같은 관점이에요. 뭐냐면 이때는 장기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똑같이 지그재그성으로 밀려왔죠. 그죠? 그리고 지금 뭐예요? 21선을 기준으로 지그재그성으로 밀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와 메커니즘 자체는 같다라는 거죠. 자, 결국 이러한 하락은 그러니까 이평선을 저항을 받고 차근차근 내려오는 하락은 결국 바닥권이 어떤 형태로 발생이 되냐면 이런 이 쌍바닥의 형태로 확인이 돼야지 완벽하게 좀 확인이 돼야지 그래야 주가가 상방으로 돌려설 수가 있다. 대부분 비슷해요. 여기는 역헤드인 숄더로 나온 거고 여기 이제 V자 반등 형태로 나온 건데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각도가 더 크기 때문에 이때 이제 기간을 주면서 쌍바닥이 나왔다고 하면 여기서는 상당히 단발적으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또
딱 전환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매매를 하거나 진짜 비중을 묵직하게 실는 시기는 쌍바닥의 바로 이 오른쪽 구간들, 이런 오른쪽 구간들을 우리가 타점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현재 자리를 보면 지금 이제 막판에 끌어올려줬기 때문에 이 내려왔던 이 아랫꼬리가 뭐 페이커성 운봉이 될 수도 있어서 뭐 이대로 돌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바닥 예상을 해보면. 그게 아니면 이게 이제 순풍 내려오는 하락이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돌릴 수도 있고요. 결과적으로 완벽한 전환을 보려면은 지금 이 저항을 받는 이 21 이동 평균선의 돌파가 나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자리를 지금 우리는 생각을 하고 염두를 하고 전략을 짜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항상 이렇게 이제 투매가 나오고 나서 페이커성 투매가 나오고 나서 그리고 빠르게 돌린 적이 상당히 많다. 이 부분도 우리는 꼭 염두를 해 둬야 된다는 거죠. 어떤 시나리오가 나오든 간에 뭐 제가 말한 쌍바닥, 뭐 역헤드가 나온던 간에 결과적으로 지금 가격대는 물량을 우리가 아래에서 받아내야 되는 자리는 확실하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이제 7월 중으로 저점이 잡히고 나서 또 뒤에 가면 갈수록 이제 기술적 반등이 튀어져 나올 확률이 대단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이 월봉상에서 코스닥은 A, B, C 파동으로 빠지는 건데 현재 3개월째 하락이 누적이 된 거기 때문에 7월 중으로 찐바닥의 저점이 잡히고 나서 7월, 8월은 이제 강하게 돌려나가는 반등봉이 만들어질 국면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시장의 큰 그림이 명확하게 나오죠. 그럼 우리 현재 자리에서는 어떻게 현명하게 대응을 해야 되냐. 장중에 일시적으로 지지선이 이탈이 되는 무빙은 나왔지만 저는 오늘 만들어진 이 긴 아랫꼬리가 개인들을 털어내고 철저한 이 속임수 파동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재 자리 1차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고요. 결론은 이 전과 똑같다라는 거죠. 결국 지수는 2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돌파를 보여줘야 될 것이고 제가 말한 이 바닥 패턴을 그리고요. 그리고 대한항공통신은 그 구간에서 강력하게 말씀드린 10일 이동평균선의 확실한 이 돌파를 보여줘야 그때 이제 비로소 우리가 기나긴 이 시장에 대한 하락에 대한 본격적인 이 기술적 반등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주포들의 결정적인 돌파 시그널이 매일 장중에 추적하는 이 맥점 분봉 차트에는 아주 명확하고 정직하게 포착이 되는데 오늘 종가 흐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완벽한 변곡 자리에 진입을 했다는 소리고 쉽게 생각해서 똑같이 대응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다음 주 돌파가 되는 자리는 지금 이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매수의 시그널이 될 거다라는 거죠. 돌파가 되는 시점에서 우리는 비중을 확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실제로 대한항공통신은 제가 15,000원 찍을 때 남들이 다 무서워서 도망칠 때 15,000원이 이제 바닥 라인이 될 거다라고 명확하게 각본을 짜드렸던 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때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그러니까 15,000원에서 리테스트를 하고 나서 나오는 이 진바닥의 자리였다라는 거죠. 이렇게 저항대가 완벽하게 돌파가 되는 이 신호가 떨어지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돌파가 되는 그 신호가 떨어지면 그때 우리가 비로소 비중을 묵직하게 실는 추가 매수로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제가 계속해서 이 대한항공통신 종목 하루도 빠짐없이 추적 관찰하면서 주포들의 맥점이 그 찍히는 가장 중요한 위치마다 여러분들에게 매수와 그리고 매도에 대한 사인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주가가 수렴의 하단 라인에 와 있기 때문에 소신 있게 매수에 대한 관점이 맞다라고 실시간 문자 다 쏴드렸죠. 이 대한항공통신 현재 이 하락 3파의 종착 지점에 터져 나오는 그 결정적인 대반등에 대한 타점 그리고 향후 고점에서 안전하게 수익을 실현할 정확한 이 대응 포인트를 저 맥총 코치와 실시간 함께 호흡하면서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 번호 하나하나 다 저장을 해뒀다가 제가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 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종 코치는 현재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런 내용만 참고를 하더라도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이 키움증권 명의어 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저는 지금 실시간으로 그대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자, 도움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 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한파동이 더 나아져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